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대충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내 말을 무시해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분명히 정중하게 말했는데도 상대방은 마치 귀찮다는 듯이 반응하고 나중에는 아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순간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지만 뭐라고 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다가 그냥 넘어가 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하신 적도 많으실 테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누구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는데 젊은 직원이 건성으로 대하거나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창구 직원이 마치 귀찮다는 듯이 반응할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뭐 나이 들면 이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곤 하시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요즘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착하게 사는 것과 무시당하는 것이 정말 연결되어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낮춰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작아지고 주장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겸손함을 만만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런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을 함부로 대할까요? 첫째, 세대 차이에서 오는 소통 방식의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직설적이고 빠른 소통에 익숙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말투가 우리에게는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의도적인 무시는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자동으로 기술이나 변화에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편견이 무의식적으로 태도에 반영되는 거죠. 셋째, 권력관계의 역전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곧 권위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보력이나 기술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일부 젊은 사람들이 기존의 예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네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대부분 내면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가려가면서 행동합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만만해 보이는 상대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반응을 보인 상대에게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는 태도에 따라 내 태도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정중하게, 무례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선을 그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무례하게 굴자는 말이 아니에요.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말로 무시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확실히 무례한 대우를 받았다면 즉시 반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목소리 톤과 표정입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이 되면 안 되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죄송한데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자신이 무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또 다른 방법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게 있나요? 방금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조용히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이 침묵은 상대방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을 그으면 계속 그 선을 지켜야 해요. 오늘은 강하게 나갔다가 내일은 또 참고 넘어가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도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무시와 직장에서의 무시, 공공장소에서의 무시는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가족 관계에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형님, 요즘 저한테 말씀하시는 톤이 좀 그래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먼저 대화의 문을 열어보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거예요. 직장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동료들이나 다른 상급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례지만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대응법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평소의 자세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감 있는 몸짓과 목소리를 유지하세요. 어깨를 펴고 눈을 마주치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애매한 대답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같은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셋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내적인 자신감을 기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관심 분야를 넓혀가면서 대화할 거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넷째, 외모와 옷차림에도 신경 쓰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대충 입을 이유는 없습니다. 깔끔하고 품격 있는 차림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다섯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항상 불만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밝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더 존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생이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물론 가족이나 직장처럼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면서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방어막을 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대응법들을 사용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건방진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진정한 존중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나이나 지위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빙하는 젊은 직원에게,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시 기사에게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일관된 태도를 보일 때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시당했을 때의 감정 처리입니다.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에 매몰되어서 계속 그 일을 곱씹고 있으면 오히려 내 자신만 더 힘들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그런 행동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 사람만의 문제구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무례함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 친구, 동호회 사람들 등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든든한 지지 기반이 있으면 가끔 만나는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평생 교육 등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이런 새로운 만남들은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높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대응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무시나 무례함이 일어납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이를 이유로 무시하는 댓글을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각종 앱을 사용할 때 불친절한 대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더 함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례한 댓글에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반박하세요. 제 의견과 다르시네요.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불친절한 대응을 받으면 공식적인 문의나 불만 제기 절차를 이용하세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객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한 불만 제기에는 성실하게 답변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에서도 품격을 잃지 마세요.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해서 나까지 똑같이 무례해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품격 있는 대응을 통해서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고 가정을 꾸려오신 그 모든 노력들이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젊은 세대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깊이와 지혜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거나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런 노력 자체가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깁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보세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내가 가진 것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건강한 몸과 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다섯째, 나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세요. 이런 내적인 기준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예요. 이런 겸손함과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사람들은 더욱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만족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내가 힘들어집니다.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또한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차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말고 서로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겨보세요. 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이나 아이디어에서 배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질 때 세대 간의 갈등이나 무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시당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당황스럽더라도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정말로 무시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나 실수인지 파악해 보는 거예요. 만약 명백히 무례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들은 게 맞나요? 혹시 저에게 무슨 불만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태도를 바꿀 거예요. 만약 그래도 계속 무례하게 군다면 더 이상 그 상황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뜨세요. 때로는 이런 단호한 행동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자기 돌봄을 해주세요. 무시당하는 경험은 분명히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를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경험 때문에 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것을 지적한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료진이 마치 아이 다루듯이 반말을 하거나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성인입니다. 존댓 말로 대화해 주세요. 제 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료진들도 사람이라 때로는 바쁘거나 습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면 대부분 태도를 바꿉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귀찮다는 듯이 대하거나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요구하세요. 죄송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고객입니다. 정중한 응대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금도 내고 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대중교통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석에 앉아서 비켜주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례합니다. 이 자리 좀 사용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정중하게 요청하면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물론 가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 쇼핑이나 각종 앱 사용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잘 모른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부탁하세요.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가 존경받을 일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에서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말이죠. 이런 경우는 특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서로를 더욱 존중해야 하는 사이예요. 만약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즉시 대화를 시도하세요. 얘야, 엄마 아빠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는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기쁘지만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줬으면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태도를 바꿀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아들이나 딸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며느리 사위가 나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내가 중간에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해 보세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무시나 무례함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킨다면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우리 사이에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진짜 친구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 친구가 계속 나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해요. 이제 좀 더 내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첫째, 그 경험을 일반화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둘째,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셋째, 긍정적인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넷째,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교훈을 얻어보세요. 다섯째,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다는 걸 믿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내가 손님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상호 존중의 원리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자란 환경, 그들이 가진 가치관, 그들이 사용하는 소통 방식이 우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보지 말고 서로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겨보세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의 직설적인 소통 방식이 처음에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효율적이고 솔직한 소통 방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정중하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도 그들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젊은 세대들도 우리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꼰대라는 말을 들지 않으려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는 인생 경험과 지혜를 줄 수 있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줄 수 있죠. 이런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세대 간 화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모와 건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깔끔한 옷차림, 건강한 몸, 밝은 표정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첫인상은 분명히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이런 모습 자체가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도 중요해요. 독서, 취미 활동, 새로운 기술 습득 등을 통해서 내면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세요. 대화할 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존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교육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높여주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넓혀줍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욱 존경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시죠. 하지만 그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잘못된 대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이 되거나 무례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보자 하고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자랑스러워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정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관심과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예요. 젊고 활기찬 마음으로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로 매일매일을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10분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